오사리급 이상이 나온다라면 7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사리급 이하가 나온다 하면 5호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채비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마린보입니다. 오늘은 학꽁지 채비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촬영을 안 하려는데 어저께 하고 요 한 며칠 동안 좀 여러 분이서 좀 채비를 잘 못하겠다 설명을 드려도 못하겠다 하시길래 이렇게 오늘 겸사겸사 해서 오늘 낚시방 가서 좀 요거를 좀 구비를 해서, 그래서 오늘 기장권 학꽁지 낚시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하지만 요런 채비로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린 채비로 있으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초보자분들도 꽝 안 칩니다. 그거는 내가 보장하니까. 일단 오늘 내가 학꽁지 채비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일단은 목줄지, 이거는 제가 쓰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 낚시방 가면 어디든지 가면 파는 거. 요거는 부력이 상당합니다. 요거는 B지라고 나왔는데 부력이 B보다 더 많고요. 그럼 요거는 G2지인데 요거는 G5 하나 물리면 딱 맞습니다. 맞고, 제가 쓰는 건 요겁니다. 요거 차이를 좀 아시라고 내가 이거를 비교 삼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간에 학꽁치가 크든 작든 간에 요 딱 두 종류만 있으면 돼요. 제가 굳이 많을 필요도 없고 5호, 7호, 좀 큰 놈들이 오사리급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7호 쓰시면 되고요. 7호. 그 다음에 좀 오사리급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5호 쓰시면 후킹 잘 됩니다.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요거는 국산거, 요건 금호에서 나온 국산거고요. 국산거는 그 신종가가 여기 보시면 1,500원 적혀가 있고, 저는 요거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파는 거는 요거는 일제 건데 요게 3,500원 아니에요. 요거는 금호에서 나오는 건데 1,500원 하면 1,500원. 요거는 금호에서 나오는 거. 제가 요즘 요거 씁니다. 1,500원 하는데 안에 바늘이 20개 들어가 있고요. 그럼 요거는 일산입니다. 일산은 19개, 한 봉지 19개인데 요거는 3,500원, 요거는 1,500원이고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아무래도 일산 여기 비싸니까 이게 좀 강도가 강하고요. 그러고 날카롭습니다. 후킹 잘 돼요. 요것도 괜찮은데, 아니 이게 좋은데, 이게 솔직히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제처럼 생활 낚시 좀 많이 하고 좀 자주 다니는 자주 다니다 보면은 여기 좀 부담감이 많이 가요. 부담감이 많이 가고, 제가 요거를 좀 가격을 떠나서 요거 즐겨 쓰는 이유는, 어차피 학꽁치 한 몇 마리 걸어내고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숭어도 걸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바늘이 휘어져요. 일산거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강도가 여기 좀 일산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덜하고, 날카로운 면도 아무래도 일산 여기 비싸니까 여기 좀 더 좋아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렇게 참고하세요. 뭐 바늘 요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 곳에만 낚시방을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파는 것 중에서 괜찮은 것만 골라왔습니다. 이건 제가 즐겨 쓰는 거, 이거는 그전에 썼던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낚시방에 여기 없었는데 제가 좀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보통 우리 요 기장 쪽에는 이제 낚시방 다녀보면은 대부분 다 요거 대자가 있어요. 대자가. 요 대자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중자가 구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한테 부탁드려가서 요거 중자를 어제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6,000원이고, 여기 딱 보시면 이건 대자고요. 대자가 그람수가 11g, 한 11g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자는 8.1g.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 밑밥을 떴을 적에 차이가 나요. 밑밥을 떴을 적에 밑밥 양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1호대를 쓰시면은 아무래도 요 대자를 쓰면은 낚싯대 물이 갑니다. 물이 가기 때문에 1호대 쓰시면은 요 중자로 하시고요. 요 작은 거 중자로 하시고, 1호대 이상이면은 요 대자로 하세요. 괜히 욕심지긴다고 밑밥 많이 들어가면 한 마리가 더 안 걸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낚싯대
액기 낚싯대 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호대 이상은 대자, 그 다음에 1호대 이하는 중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퍼면 스토퍼. 요거 L자 큰 거 사용하실 때는 여기 L입니다. L G 스토퍼인데, 이거 G 멈춤 스토퍼인데 요거 L 써야 돼요. L 큰 걸로. 왜냐면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잘 채비가 잘 밀리거든요. 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사용하셔야지 조금 밀림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거는 뭐 메이커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제일 큰 거 L자는 이거 제일 대자 사용하면 요거 L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자 사용하시려면 요거 M 스토퍼 이 정도 쓰시면 딱 맞아요. 이거 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거 두 개로 사세요. 두 개로. 왜냐면 채비를 잃어먹을 수도 있고 바다 상황과 날씨가 흐리거나 맑거나 그러고 본인이 보시면 이 색깔이 빨간색이 잘 보일 때도 있고 요 형광색이 잘 보일 때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두 개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요거 제 눈에는 저 흐린 날에는 요 빨간 거 쓰고 이제 밝은 날에는 요거 형광색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맞는 색깔이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거 또 채비 터져 먹으면 한 개만 달랑 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일단 낚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채비를 사용하신다 하면은 요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꽁지 채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채비 완성되었습니다. 자, 면사매듭 먼저 넣고, 그다음에 반달구슬 넣어야지 여기 이게 카고치가 통과 안 되거든요. 반달구슬에 카고치 넣고, 그다음에 지 멈춤, 지 맨처럼 이게 제일 큰, 이게 대자니까 제일 큰 거, 지 스토퍼를 했고요. 그다음에 목줄지, 지투치, 거기다가 여기 직결해서, 이거는 제 채비입니다. 쌍바늘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쌍바늘로 했는데 한쪽은 20 주고 한쪽은 40 줬는데, 지금 이거 촬영한다고 좀 짧게 했습니다. 짧게. 쌍바늘 하지 마세요. 쌍바늘 하면은 요거 한 마리 끌어내면 엉키거든요. 그러면 이 푼다고 시간 다 보내 봅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그러니까 외바늘로 하시면, 입 채비로 해서 외바늘로 하시면 G5 뽕돌하면 물리면 돼요. 예민하면 G5, 안 예민하면은 눈은 좀 잘 안 보인다 하면은 한 G8번이나 물리면 한 이만큼 티 나와요. 한 이만큼, 한 2cm 조금 안 되게 좀 티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멀리서 봐도 잘 보입니다. 입지가 시안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장타 칠 적에, 제 같은 경우는 카고치 하면은 아무도 앞에 잠겨 있으면 조금씩 멀리도 쳐야 되고 이제 조금 깊게도 내려야 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큰 놈 잡으려면은 조금 멀리도 치고 깊게도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안성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입지는 시안성 면에서 좋습니다. 막대지가 목이 길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이만큼 수면에 이만큼 티 놓아도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그 빛의 굴절이 되어서 보여요. 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니까 입지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입지에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지를 추천드리는 거고, 단점 막대지고 좀 길다 보니까 바람에 취약하고 파도에 취약합니다. 그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로시나 투제로를 만들어요. 그래 만들려면 이 잔존 부력을 죽이면 돼요. 요 손가락 끝에 여기가 수면이면
이렇게 잠깐 요 끝에 잠깐 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잠기게 만들면 입질 들어오면은 쏙 들어가요. 그냥 잔용 부르기 없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이물감 없이 그냥 땡기거든요. 그때 해서 이렇게 잠긴다 해서 지가 잘 안 보이긴데 이 생각하는데 보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끼 문제는 자기 말이 미끼를 만드세요. 기장권에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예민하고 잡기 힘든지. 다른 지역의 학공처는 틀려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비지 이런 찌로도 잡아낼 수 있지만은 기장에서는 이런 찌로는 잡아내기 힘듭니다. 힘들고 뭐 눕는지 서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찌고요. 요 기장권, 이 동해권에는 그런 찌로는 잡기 힘듭니다. 물론 현재로 지금 개체수가 완전히 버글버글할 정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요. 물론 뭐 버글버글할 적에는 뭐 걸리겠죠. 걸리지만 하지만 이 채비하고는 마리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이렇게 이 채비를 내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요. 내가 귀찮아서 처음 이제 이 카고지를 알고 다른 카고지로 사용해 왔고요. 이제 그 카고지 사용하니까 밑밥도 많이 안 들어가고 잘 안 풀려서 이 카고지를 바꿨습니다. 그냥 진짜 기장권이 진짜 제가 지금 진짜 힘들어요. 잡기가 힘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꽝 치고 가고요. 생각을 조금 하고 그러면은 그 손맛 좀 보시고, 연구를 좀 하고 그러면은 이제 쿨러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앞쪽으로 해서 조금 가까운 쪽으로 해서 좀 잡아냈는데, 좀 치는데 낚시 빌런들이 많이 와서 밑밥 안 들고 오고 옆에 틈새 낄 틈도 없는데 틈새 끼어서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쪽에 고기가 나오니까 내 쪽에만 고기 있는가 싶어 갖고 내 쪽으로 다 날리고 그래 하길래 그냥 뭐 화딱지 나서 그냥 저는 막 카고지 이거 뭐 큰 거 사용하니까 장타 때려갖고 장타 30m 이상 때려갖고 억수로 멀리 고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다가 면을 좀 지키고 나면 다시 안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품하고 해서 안쪽에 이제 발 앞 쪽으로 가서 최대한 가까이 해서 고기를 모아서 잡아내고 하다가 또 그러면 또 멀리 치고 싸우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고치 채비가 참 유용합니다. 유용한데 뭐 사람들은 뻥 소리가 나면은 고기가 다 도망간다라는데, 물론 도망은 가겠죠. 도망가지만 냄새 맡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쑥쑥 밑밥과 쑥쑥 미끼로 냄새로 죽여서 냄새로 유혹을 한다고요. 도망가던 것도 돌아오게 만들게 냄새로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낚시하실 적에 어신을 잘 못 보시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 몇 분 많이 안 만나봤지만, 이찌 특성이 보면은 고기가 예민할 적에는 물에 떠서 좀 잔챙이가 많이 물 적에는, 팥꽁치가 장기 많이 물 적에는 그런 학꽁치가 째는 어종이 아니에요. 막 50cm 있으면 50cm에서 그 주변에서 그냥 그 층에서 그냥 해유하는 어종이에요. 자기도 미끼 그리 묶어놓고 자기가 잡히는 줄 모르고 그냥 막 미끼 물고 씹으면서 막 그냥 싹 돌아다녀요. 그러면 찌가 이렇게 천천히 갈 때도 있고, 원래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 때도 있고, 이쪽으로 기울 때도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찌를 계속 사용하는데 평상시보다 이치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요, 그런 생각 들자마자 챔질 해버려야 돼요. 무조건 해보세요. 그러니까 입질 패턴은 본인이 찾아야 돼요. 조금 빨리 치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치보고, 늦게 치보고, 정시에 치보고, 이거를 계속 찾아가세요. 이게 패턴을. 그리고 물이 안 갈 적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이 안 갈 때. 그러니까 학꽁치를 조금 잡으시려고 하면 조류 소통이 좀 좋은 데로 가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조류 소통이 중요한 자리가 없다. 그러면 물이 안 들어오는 데 가면 아무래도 예민합니다. 물이 안 가면. 안 갈 적에 아까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찌는 들어가지가 않고 옆쪽으로 기울거나 이렇게 기우는 거. 기울고 안 가면 이게 뭐 타타타타 이게 뭐 춤을 춘다 하죠. 뭐 떨리는 현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무조건 이게 먹이 활동하고 내 바늘에 크리를 쪼아먹고 있으니까 챔질을 세게 해보고 약하게 해보고 중간쯤 해보고 막 그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챔질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학꽁치가 물로 딱 하는 걸 아니까, 정확하게 물리가 있으니까요. 딱 아니까 그거를 저는 조금 빨리 찾았는데, 저는 저만의 패턴이 있어요. 저만의 패턴을 찾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두 마리 더 잡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챔질 타이밍을 무조건 찌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조금 부지런하게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 때 그냥 바로 체험질 해보세요. 기다리는 낚시보다 찾아가는 낚시 수심도 계속 바꿔줘요. 50cm 줬다가 입질이 없으면 60 줬다가 70 줬다가 1m 줬다가 주위 사람들도 갯눈줄로 한 번씩 보고요. 수심을 얼마 주고 그래 냈는지 한 번씩 보고 그 수심에 맞춰서 한 번씩 해봤다가 또 장기 올라오면 더 깊게 장기 올라오면 더 깊게 내리고 계속 이걸 수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계속 맞춰줘야 돼요. 계속 부지런하게 고정으로 딱 맞춰갖고 막 물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목줄 길이는 50cm 이상 주지 마세요. 목줄 길게 주면 안 돼요. 물론 목줄 길게 줘도 목줄로 이용해서 요 목줄로 내려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목줄 보통 보면 그냥 한 50cm만 줘도 적당할 것 같아요. 보통 학꽁치가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한 50cm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물이 좀 안 맞고 뭐가 좀 안 맞으면은 더 깊게 해서 물고, 아무래도 수심이 깊게 주다 보면은 학꽁치가 많이 붙었을 적에는 미끼가 내려가면서 학꽁치가 많으면 내려가면서 채비가 정렬도 되기 전에 미끼 다 따입니다. 이 채비 돼갖고 속속 미끼 들고 속속 밑밥 들고 집에서 나오실 때 큰 소리 치고 딱 놓으시면 돼요. 놓으셔갖고 기장권에 고기 다 붙었거든요. 단지 기장권이 씨알 매너에서는 조금 포인트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기장권에 보면은 버글버글한 데도 있고요. 조금 들어온 데도 있고 큰 놈만 들어온 데도 있고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제가 칠하면 가는 이유가 칠하면은 다른 데보다 굵고요. 도루소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물도 세고요. 그래서 제가 칠하면 자주 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이 안 아프니까 그쪽 자리만 계속 가는 거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상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구독자분들 전부 다 많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